자, 보죠. 688페이지입니다. 688페이지 먼저 5장 주택 상환사채부터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주택 상환사채는 이게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장인데 이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와서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27회 때 한 번 나왔고 그리고 31회 때 지금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좀 더 볼 필요가 있어서 보는데 688페이지 보시면 주택상환사채 해서 689페이지 보시면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금을 주택건설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죠? 조달하기 위해서 자금이 없으니까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환하는 거죠. 주택으로. 그래서 그 얘기인데 그러면 1번이 주택상환사채 발행하고 가로 1번이 주택상환사채 발행 기준입니다. 기준을 보시면 27때 한번 나왔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발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지금 누가 발행하죠?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등록사업자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 주택상환사채라고 합니다.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그만큼 있는데 등록사업자는 일반 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겠죠. 자본금이 얼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할 때 뭐 얼마의 건설은 좀 해봤고 이런 것들 그런 조건들이 만족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밑에 보시면 박스 나오죠. 그거 외울 건 아니고 그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뭘 받아야 돼요? 보증을 받아야 돼요. 불안하니까 나중에 했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뭐 할 수 있다?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발행권자는 누구냐면 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누구죠? 등록사업자죠. 근데 누구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등록사업자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이잖아요. 그만큼 신뢰도가 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없지만 등록사업자는 지금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지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가로 2번에 보시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 계획을 일단 뭐해서 수립을 하겠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 그리고 누구한테? 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지만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지만 된다는 거. 이게 27일 때 한번 나왔어요. 그럼 이제 가로 3번에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발행 방법이에요. 동그라미 2번이 동그라미 3번이 27일 때 나왔습니다.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 대장을 갖춰 두고 그곳에다 기입하겠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뭐 해야 돼요? 거기다 기입하도록 적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은 27에 31이 두 번 나왔어요.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이에요? 기명이에요? 기명입니다.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뭐 하고요?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그리고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그렇죠. 대항할 수 없다. 나중에 찍소리 못 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안 해놓으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나중에 주택상환 자체를 우리가 상환해야 되잖아요. 주택사채를. 그렇죠? 그때 상환 기간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얼마예요? 3년입니다. 주택상환사채 상환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몇 년이에요? 3년 이하죠, 이하. 그렇죠?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니까 3년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690페이지. 그러면 이게 주택상환사채는 중도에 상환할 수 있느냐?
양도할 수 있느냐, 중대에 뭐죠? 해약할 수 있느냐, 이런 조건들이 나올 거잖아요. 원칙은 있다 없다? 없다. 주택상환사채는요, 이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지금 해외 이주 등이라고만 나왔죠. 구체적으로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암기장 37번 참고하시면 돼요. 37번. 암기장 37번 보세요.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대에 뭐 할 수 없다? 해약할 수 없다. 그렇죠? 없다. 다만 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또는 결혼으로 세대원 누가?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일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양도하거나 중도 해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또 하나가 뭐냐면 세대원 전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뭐 할 때? 옮겨가는 경우 있죠. 이전할 때. 그럼 여기 못 하잖아요. 여기를 원래 하기로 했는데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 상속받아서 절로 이사 가야 돼요. 저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래 또 못 하겠습니다. 그럼 해약해. 그럼 가능하다니. 그렇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어디로? 해외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이주한 경우. 또는 몇 년 이상? 2년 이상 해외에 뭐한 경우? 체류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체류하는 경우는 몇 년 이상이에요? 2년 이상 되어야 좀 체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체류가 어디예요? 해외.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데 세대원 중에 일부가 간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누가 돼야 돼요? 이 전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우와. 됐나요?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걸 끊었다고 해서 여기가 이거 아니라고. 무슨 알겠어요? 이게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누가 나중에 뒤에 가보면 우리가 사업 부분에서 투기 과열지고 나오고 뭐 그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요. 그 조건 부분 나올 때도 이 얘기가 또 나와요. 아시겠어요? 항상. 그리고 이거는 팁인데 여기든 거기든 똑같아요.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세대원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무조건 뭐 붙어요? 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인을 어떤 지명했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세대원이란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전원이에요. 이거는 불변 주택법에서. 여기는 이거고 여기는 저거 아니에요. 세대원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전원에서요. 왜? 그 전원 가지고 일부로도 출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주택법에서는 세대원 나오면 무조건 뭐다? 묻지도 말고 따지면 전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심하실 거는 몇 년 체류해야 돼요? 2년. 해외에 2년 체류라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양도하거나 중대 해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빠졌어요. 지금. 빠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암기장에다 제가 적어드려서 한 겁니다. 방금 여러분도 필기하려고 하면 또 힘드니까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밑에 3번 주택 상환사채 효력인데 별표 하나 27에 31에 두 번 나왔어요. 등록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있겠죠. 그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 사업자가 발행한 주택 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말소됐다고 그래서 이것도 뭐죠? 효력이 끝났다.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691페이지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까지 그런 거 안 보셔도 되고 주택상환사채는 이까지만 보시면 돼요. 문제 한번 볼까요?
31대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법령상 주택상환 사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작년에 나온 거.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저도 좀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깜짝은 아닌데 작년에 들으신 분들 있으니까 아니면 작년에 자료를 찾아보셔도 돼요. 동영하고 할 때 이 문제를 냈거든요. 이게 왜냐면 27일 때 나왔어요. 그리고 안 나왔다고 이게. 그럼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영할 때 이 문제를 냈어요. 거기 나왔어요. 이게 진짜 의심나시면 찾아보세요. 이게 동영할 때 문제가 꽤 많이 나왔어요. 진짜 작년 문제가 되게 어려웠는데 불구하고 이 문제 대표적인 문제가 이 문제인데 이게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또 누구하고? 등록사업자. 그 다음에 주택상환 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맞죠? 그 다음 채권,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뭐 해야 돼요?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했고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상환해야죠. 상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그 다음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뭐한 경우?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 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었잖아. 5번. 그렇죠? 됐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 5개 선지가 나왔잖아요. 작년에 동영 낼 때 이 중에 1개 선지만 다르게 나왔어요. 저는 액면 부분으로 냈거든요. 답은 당연히 이거였고 이게 나왔어요. 이거였구나. 4번 빼고 4번을 제가 다른 걸로 집어넣었거든요. 나머지 다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주택상환 사채는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까지 볼 필요 없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앞으로 넘어오죠. 이제 넘기지 마시고 뒤에 한번 봐보세요. 주택상환 사채 뒷부분 보세요. 5번에 뭐 나와요? 5장에 6장에 보칙 나오죠. 7장은 벌칙 나오죠. 이건 안 합니다. 이건 안 해요. 이런 거 어디서 주로 많이 되냐면 중개사법에서 많이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안 합니다. 물론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안 합니다. 이것까지 외우면 머리 터져요. 박 터집니다. 안 합니다. 많이 나왔다든지 하면 뭐 하겠죠. 근데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걸 머리에 넣어두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외에도 머릿속에 넣을 게 많잖아요. 그렇죠? 메모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한 개 다 다르죠. 보통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쓰지 않는 거는 삭제할 수라도 있지. 우리는 뭐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알아서 자동으로 리셋되긴 하지만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그럼 넘어오시면 628페이지 보세요. 628페이지. 628페이지에 이제 세 번째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시행. 첫 번째가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권자. 다음에 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밑에 보시면 박스에 1번 단독주택일 때 2번 공동주택일 때 나오잖아요.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런 어떤 사업 부분을 해나갈 때 그래서 다음에 정하는 호수 이상의 뭐를 주택 건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지 조성 사업은 얼마? 1만 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대지 조성을 시행하는 자는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뭐하고?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나오는 1번하고 2번 부분 단독주택일 때는 몇 호?
30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는 자,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경우 또는 이게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뭐를 또 할 수도 있어요.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대지 조성 사업은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 이상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은 받아야 된다고.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됐죠? 그렇게 서류 제출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1번 단독주택에서 30호 이상일 때 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뭐가 시험 문제 나왔냐면 28회 때 이 30호가 안 나왔어요. 공동주택은 안 나왔고 단독주택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30호가 나오지 않고 옆에 나오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몇 호? 50호예요. 단독주택 중에서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 규모들이 있어요. 정해진 분. 한옥 있죠, 한옥. 그래서 한옥은 얼마? 50호 정도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한옥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하는 것 중에서 한옥은 몇 호 이상? 50호 이상.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거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서류 같은 거 제출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누군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629페이지에 나옵니다. 오른쪽에 629페이지. 원칙은 누구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장군수입니다. 애매한 게 시도지사도 있고 대도시시장도 있고 시장군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두 가지로 나눠져요.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동그라미 2번은 10만 제곱미터 뭐죠? 미만인 경우. 규모가 큰 게 어디예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규모가 작은 곳은 10만 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두 번째 라인 있죠. 서열. 시도지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승인권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해 주는 게 세 번째 서열 중에 인정해 주는 게 인구 50만 이상 되는 누구? 대도시시장은 인정해 주겠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일 때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고 누구예요? 대도시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을 하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일 때는 위에 있는 두 번째 서열하고 도지사만 빼고 도지사 대신에 누가 들어가요? 그렇죠. 시장군수가 들어갑니다. 시장군수만 돼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잖아요. 도시. 그렇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이거. 그렇죠? 도지사 대신에 이제 시장군수가 들어갔습니다. 규모가 이제 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참고적으로 봅니다. 그거. 그런데 시험 문제가 주로 나온 건 뭐냐면 주로 나온 거랑 한 번 나왔죠. 26회 때 뭐가 나왔냐면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예외적으로 누가 있어요? 국장이 있잖아요. 국장이 되는 경우를 물어본 거예요. 다음에 자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대체 사업을 할 때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느냐? 딱 봐도 1번 국가나 누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지자체가 하기에는 힘들잖아요. 이게 국가가 하는데 지자체가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해야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1번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2번 규모가 되게 크다 그러면 330만이에요. 규모가 되게 크다 그러면 330만이라고. 그래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 사업 또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인데 그 지역 중에서 누가요? 국장이 지정 고시한.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아이, 앞에 거 몰랐더라도 뒤에가 국장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 지역 중에서도 국장이 지정한 곳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국장이 지정한 건 누가 해야 돼요? 국장이 승인을 해줘야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2번은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3번 보니까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했으니까 이런 경우일 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국장이 나서는 거죠. 아니면 지역 균형 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누가?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일 때 국장이 지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국장이 하겠죠. 이건 볼 게 없죠. 됐나요? 그렇게 해서 1, 2, 3번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주로 기억할 거는 1번 위주로 기억하면 되죠. 왜? 나머지는 전부 다 국장이 지정한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도권 또는 광역시의 지역 간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는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되는 국장이 해야죠. 이거. 그렇죠? 그것만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30페이지. 이제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어떤 배치도 그리고 대지조성공사의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뭐해서 첨부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뭐 하면 돼요? 제출하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그 정도 하나 봐주시면 되죠. 그리고 밑에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제외 대상 나오는데 아직까지 시험 문제 출제는 안 됐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631페이지 볼게요. 631페이지 보시면 3번 공구별 분할 건설 공급 나오나요? 이거 한번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용어 정리하면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전체 세대수가 얼마? 기억나세요? 이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공구별로 분할해서 할 수 있죠. 주택단지가 클 때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의 공구는 세대수가 최소 얼마는 돼야 돼요? 오케이, 300. 그래서 공구라고 하는 것은 몇 개 이상을 나누는 거예요. 2개 이상을 나눠야 되니까 2개 이상 나누니까 이게 300이고 이게 300이면 전체 세대수가 최소 얼마는 돼야 돼요? 그래서 600 이상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요거 정리하면 센 거예요.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대통령하는 호수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26회 때 한번 나오고 28회 때 나오고 30회 때 나왔어요. 별표 2개 해주셔야죠. 됐나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알아주실 게 책에 없는 내용 중에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책에 빠진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게 하나 빠졌어요. 보세요. 암기장 41번입니다. 암기장 41번.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있겠죠. 대량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이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국장에게 주택의 형태별, 타입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형태별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표본이 되는 설계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표준되는 스탠다드적인 걸 만든다는 것은 일반에서 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기준을 정한다고 얘기했죠. 기준 정하는 건 누구예요? 국장. 그러니까 표준을 정하는 것도 국장이에요. 무슨 아세요? 그래서 표준 설계도 왜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그죠? 뭐 찍어내는 건 아닌데 보통 우린 찍어낸다. 현장에서는 찍어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똑같은 규모를 똑같이 지은 건 그냥 찍어내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예. 왜냐면 다양하게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타입별로 형태가 있거든요. 이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런 거 뭐 평수대로 있잖아요. 그런 타입별로 해서 표준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게 맞아야죠.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택형별로 표본 설계 도서를 작성 제출해서 누구한테 승인받냐면 국장한테 받아야 된다.
그걸 할 수 있는 국장이니까. 무슨 말이세요? 국장이 혼자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보고 심의도 하고 막 하겠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좀 빠졌어요. 책에.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 하나만 알아주시면 되고. 됐죠? 그 부분. 그 다음에 4번은 따로 볼 게 없고 5번에 보시면 5번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 없이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느낌이 오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뭐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뒤에 동그라미 4번까지 있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는 29회 때 하나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동그라미 2번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면 원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못했지만 그 대지를 뭐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정도만 하나 봐주세요. 그 정도만. 뭐 그 외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일 때는 당연한 얘기가 되는데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건 아직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고 632페이지 6번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변경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변경.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뭐 할 때요?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 받아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항상 변경 나올 때 그렇게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한 경우? 그렇죠. 경미한 변경일 때. 그래서 보니까 다만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무슨 사항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없어요. 경미한 사항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죠? 경미한 사항 부분이. 그래서 경미한 사항 부분이 이게 29회 때 나왔고 31회 때도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수업할 때도 이 경미한 사항 부분 가지고 책에 없어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그렇죠? 자, 보시죠. 암기장 45번. 암기장 45번.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무슨 사항을 변경할 때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경미한 사항이 도대체 어떤 거냐? 바로 사업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로 총 사업비의 2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를 증감할 때, 증가나 뭐죠? 감소할 때 이렇게 총 사업비의 20% 범위에서 사업비의 증가나 감소할 때 그리고 대지 면적에 똑같습니다. 20%의 범위에서의 면적에 대한 이것도 증가나 감소 이 경우도 경미한 사항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면 이거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변경했을 때는. 근데 변경하지. 그렇죠.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를 조정한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설계를 바꾸고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는 상태에서 배치를 조정했다. 그럼 이건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그런데 설계 변경 없이 용도 변경 없이 됐나요? 그런 거 위치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를 조정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로 본다고요?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됐나요? 이 경우가 경미한 사항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암기장에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8번.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입니다. 그죠? 기반시설을 하고 난 뒤에는 우리 기부 체납하는 경우가 있죠. 동그라미 1번이 30회 시험 문제 출제가 됐어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뭐 할 때요? 승인할 때 사업 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과 아니 직접적으로 뭐죠?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이상하잖아 이게. 완전 삥 뜯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론은 이렇게 나와야죠. 실제로는 그렇더라도 이론은 이렇게 돼야죠. 그죠? 예. 그래서 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법으로는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9번 밑에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입니다. 26회 때 한번 나왔어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요. 사업계획을 뭐 했을 때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승인하였을 때는 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고시해야 알죠. 고시하여야 한다는 거. 됐나요? 그까지만 보시면 돼요. 어떤 내용을 고시하느냐 그 내용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고시하는 내용이 밑에 박스에 나오는데 633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까지 몰라도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10번에 뭐가 나와요?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하고 취소가 나오죠. 이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하고 취소가 나오는데 이 사업계획 이행 취소가 복잡해요. 복잡한 게 아니고 뭐 복잡할 것까지는 없는데 조금 까다로워요. 이 부분이 이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연장되는 사유 부분하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이행하면서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 부분 사례 부분에 대한 형태의 내용은 시험 때 좀 많이 나온 편이거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그럼 밑에 보시면 11번 착공신고 나와요? 착공신고 보시면 사업주체가 신고한 후에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29회 때 한번 나왔어요. 사업주체가 뭐 한 뒤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해도 된다고 승인해줬다고요. 누구한테요? 사업주체한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을 해도 됩니다 하고 승인해줬다고. 그리고 고시했다고. 그럼 사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해도 되는데 할 때 반드시 뭐 해라고요? 사업할게요 하고 제발 좀 얘기 좀 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사업 주체는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승인해줬던 승인권자한테 공사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하고 뭐 해라고요? 신고해라고. 착공 신고해라고. 우리 건축법에서도 공사할 때는 허가권자한테 착공 신고했죠. 그거와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주체가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온 게 아니고 시험 문제가 나온 건 뭐냐면 사업 주체가 신고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게 시험 문제 나왔다 그 얘기예요. 공사 착수 전 무사히세요? 신고하고 누구한테?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승인권자가 승인해줬으니까. 됐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뭐 사업계획을 받은 후에 해당 주택건설 매도 청구되지 않은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됐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34페이지 보세요. 보면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취소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앞에하고 연관해서 설명을 쫙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취소하는 것만 빼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주에 같이 설명하려고. 아시겠죠? 그러면 밑에 쭉 내려와서 15번 보세요. 15번.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 나오나요? 그 뒤로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은 그렇게 많이 할 게 없어요. 1번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통보 나오죠. 이 통보 별표 하나. 28회, 30회 두 번 나왔어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뭐 했을 때? 받았을 때는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그렇죠. 60일 이내입니다. 누구한테? 그렇죠. 사업 주체한테 승인 여부를 통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승인해 주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기본적으로 지금 나온 대로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승인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받으면 누구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며칠 이내 뭐를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무사하세요? 그러니까 고민을 할 거죠. 누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뭐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야?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고민할 거잖아요. 얼마 동안 고민하는 게 지금? 보세요. 사업계획 사자에 10일, 업자에 10일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60일 동안 고민을 한다고. 무사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는 해줘야 된다고, 응답을. 6글자라고. 그렇게 외우시라고, 그렇게. 60일이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사하세요? 예, 사업계획 승인 6글자. 한자에 10일씩. 됐나요? 이렇게 해서 고민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왜 60일이 잘 안 나오는데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통보해 놓은 거예요. 그럼 통보해서 했다고 통보를 받으면 이제 고시하면 되고, 통보받은 사업 주체는 이제 공사 시작해야 되잖아요. 공사 시작할 때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공사 착수하겠습니다 신고하고 들어가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까지예요. 그까지. 그런데 이게 승인을 받았는데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또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걸 이제 다음 주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에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2장 주택의 건설 중에서는 이거하고 매도 청구하고 두 가지 부분만 하면 끝나요. 그리고 바로 이제 뭐냐면 3장 주택 건설 가는데 주택 건설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택 건설은 거의 다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투기과열 시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죠. 보통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나와요. 딱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사고 팔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개사법에서도 금지돼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잘못해서 뭐죠? 했을 때 손을 자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부분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1일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첫 번째, 기억.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그러니까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대지조성 사업이 되든 아니면 주택 건설 사업이 되든 뭐든 간에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첨부해가지고 계획서를 첨부해서 무조건 뭐죠?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고 뭐 어떤 규모가 들어가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 다음 니은. 등록 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어떻게 해요? 대량으로 찍어낸다는 얘기는 표면적인 설계 도서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건 누구한테 이거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체크를 받아야 되잖아요. 승인 받아야 되잖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태별로 표면 설계 도서를 작성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 된다. 시도지사 안 된다고 그랬죠. 표본 나오면 기준하고 똑같다고. 누구예요? 국장이라고. 됐나요? 그래서 니은 틀렸죠. 옳은 거니까 기억 하나만 내요. 이것. 지방공사가 사업 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대지 배치 조정을 했대요. 그럴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대요. 왜? 무슨 변경이니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니까. 됐나요? 그럼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이네. 지금까지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도 뭐 많이 해서 그렇지 시험은 3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우리 하면 5개 하잖아. 우리는 평상시 그렇게 5개 연습하다가 3개 놓으면 뭔가 좀 더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편하게 보면 돼. 그래서 뒷장도 넘겨보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고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기가 잘못해서 옳은 거 찾는데 옳지 않은 걸 골랐다. 그러면 고쳐도 돼요. 근데 처음 생각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훑어보다 보면 왠지 아닌 것 같아요.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100%는 아니에요. 99% 틀려요. 처음 생각한 게 맞아요. 거의 보면. 그게 뭐 할수록 공부를 할수록 그래요. 왜냐? 잠재의식 속에 그게 남아있는 게 있어서 처음에 그게 나온 거예요. 무상이세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이 고치려고 하다가도 고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연습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 네. 답은 3번. 됐나요?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암기장 보죠. 다음 시간에는 어디부터 할 거냐면 633페이지 10번 사업계획 이행 및 취소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네. 자, 보시죠. 35번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됐나요? 네. 맞죠? 35번. 네. 그 다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국장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아니에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거. 주택상환사채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 대장을 갖추어 두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주택상환사채는 무슨 증권? 그렇죠. 키움증권 이러시면 안 돼요. 뭐 삼성증권 아니에요. 네. 김영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은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없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됩니다. 39번 단독주택은 몇 호죠? 그렇죠. 30호 이상. 공동주택일 때는 30세대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독주택 중에서 한옥은 50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아까 뭐 1만 번 나왔지만은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및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원칙적으로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으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그렇죠. 그렇게 되고 만약에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그렇죠. 시장, 군수, 도지사가 빠지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는 국장이 할 수 있죠. 또 얼마 규모가? 규모가 크다 그러면 330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누가요?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리고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 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을 하는 경우에는 누가? 국장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승인권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위에는 원칙, 밑에 예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죠. 그런데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4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 그 다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업계획 승인. 그렇죠? 사업계획 승인 6개. 46번. 45번 아까 했죠? 그래서 46번 바로 넘어갑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된다고 그랬죠.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뭐 한 후에 그렇죠. 뭐 한 후에 신고를 한 후에 공사를 시작해라고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됐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묶어서 되는 겁니다. 정리할 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주택법 부분은 다 정리를 할 겁니다. 다 정리하고 그리고 농지법 부분 몇 가지 부분 좀 체크할 거 있는 거 체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뒷부분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